말습관을 바꾸니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자 강민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저의 책에 대해서 첫 장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되었는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의 내용은 나는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가 되고 싶었다 라는 1장의 커다란 장제목이 있고요. 그 안에 제가 꼭지 제목으로 제일 먼저 아이와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아이의 자존감을 결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아이의 자존감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부모는 아이와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와 대화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다 보면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엄마들과의 상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시냐고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럴 때면 엄마들은 아이가 일찍 일어나지 않거나 오투정을 하거나 밥을 빨리 먹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신다.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부모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일어나라, 빨리 밥 먹어라, 옷 입어라, 흘리고 먹으면 엄마 화낸다, 빨리 먹어야 착한 아이지,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부모들은 아이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끊임없는 부모의 말에도 아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일방적인 말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지치고 힘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딸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들 가방 검사가 있었는데 우리 딸이 화장품 파우치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화장품 가방을 선생님은 보관하게 되었고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딸이 중학교인 시절에는 화장이 허용되지 않던 시기였고 화장을 하고 다니면 문제아로 취급받던 때였습니다. 불시검사에서 딸아이가 단속에 걸린 것이죠.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많이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선생님께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더욱 잘 가르치겠다는 그런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하고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당장 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딸이 학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딸을 태우고 오면서 차에 태우고 오면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딸이 설명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은 자기 것이 아니고 친구 것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 것을 맡아주었는데 집에 놓고 다니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깜빡 잊고 학교에 가지고 가는 바람에 오늘 단속에서 선생님한테 뺏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고 딸아이한테 그러면 네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은 그 친구는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이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 딸의 친구는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 친구의 엄마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당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생이 화장품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지 않으실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딸이 그 파우치를 맡아주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딸은 그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춘기의 아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모에 관심이 많은 때라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화장품에 관심을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딸의 친구는 그런 자신의 욕구조차도 부모님께 제대로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딸은 평소 거짓말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게 됐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화장품 파우치를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에서 걸린다면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친구는 너무 불안해서 아마 집을 들어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지켜주고 싶었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고, 저는 그 순간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돕는다고 한 일이니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 딸에게 당장 전화를 해서 딸에게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학생이 무슨 화장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니, 너가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면 아빠한테 다 말할 수밖에 없어 라는 등의 말을 했다라면 저의 딸은 어땠을까요? 친구가 처한 상황이나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들을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해주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을 믿고 딸의 입장을 먼저 들어봐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제가 조금 다행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딸과 말을 그래도 주고받는 소통이 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딸의 기특한 마음도 알게 되었던 그런 저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연결되는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사춘기 딸과의 내지는 사춘기 아이와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딸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시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생각이 난 것이 있다라면 메모지 같은 곳에 적어보면 앞으로의 그 부모님의 말 습관을 변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마술이었습니다.